안녕하세요. 이희명입니다. 중국 근대사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근대사 지난 시간에 의화단 운동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의화단 운동이 1901년에 신축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종결이 되지요. 그 신축조약 체결의 결과로 청나라 수도 베이징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게 되고 막대한 배상금을 외국에 물어줘야 되는 등 청나라가 매우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었습니다. 자, 그 지경이 되자 당시 집권을 하고 있었던 서태후도 나도 이제 도저히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겠구나, 이런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당시 청나라 상황을 조금 더 보면은 청나라는요 이미 이전에 1차, 2차 아편전쟁으로 외국에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95년에 청일전쟁이 끝날 때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 일본에 또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에 놓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6년 후 신축조약으로 1901년 신축조약 체결하면서 또 여러 나라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니 재정이 파탄나고 그 다음에 서양 열강들한테 땅덩어리 막 떼어주게 되고 이권도 뺏기고 수도에 외국군 주둔하고 이러한 처지가 되니 개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서태후 등 보수파 정권이 결국 개혁에 나서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걸 신정이라고 부르고요. 당시 황제가 광서제였어요. 연호를 광서라고 쓰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의 개혁을 광서신정이라고도 부릅니다. 신정, 새로운 정치,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서태후 등 보수파의 개혁이라고. 보수파와 개혁은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은 아니죠. 그런데 당시 서태후 등 보수파가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제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 이 개혁 구상은 서태후가 시안으로 피신가 있던 시절부터 구상이 돼서 전개가 됐습니다. 자, 서태후가 의화당 운동 시기에 시안으로 피신을 간 바가 있었어요. 지난 스토리 좀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외국 군대가 외국 8개국 연합군이 베이징 쳐들어올 때 그때 서태후가 시안으로 피신을 갔었잖아요. 그 피난간 시안에서 개혁을 구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관료들한테 서태후가 명령을 내립니다. 개혁안들을 상소문으로 올려라, 이렇게 명을 내렸어요. 당시 황제는 광서제인데 광서제는 꼭두각시죠. 감금돼 있잖아요. 서태후가 정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태후가 광서제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려서 상소문 올려라, 이렇게 한 겁니다. 광서제에게 아무 힘이 없어요. 서태후가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혁안들을 받아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광서신정 또는 신정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나름 의미 있는 개혁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관제개혁도 하게 되는데요. 외무 업무를 총괄하던 총리아문의 이름을 이제 외무부로 바꿔요. 총리아문이 여러 가지 정책을 다 총괄하고 있었고 외교 업무도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외무부라는 이름을 바꾸는 등 이렇게 관제개혁을 여러 방면에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주목할 만한 것은 군대 개혁입니다. 당시 청나라의 군대는 팔기군이라는 게 있었어요. 팔기군은 청나라 초창기 때부터 있었던 아주 전통적인 청나라 군대 조직인데요. 그런데 청나라 역사가 이렇게 오래 전개가 되면서 이 팔기 조직이 굉장히 비대화됩니다. 그런데 군대가 커지기는 했으나 덩어리만 커졌지 군 내부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리도 많았고요. 무능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근대사로 와서 보면은 청나라의 이 팔기군이라는 군대는요, 아편전쟁들이 터졌을 때 무능한 모습을 보였고, 백년교도의 난, 또 태평천국의 난,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될 때도 팔기군은 완전 무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무능한 군대 개혁해야죠. 그래서 신군이라는 것을 창설하게 됩니다. 물론 이 신군의 구상은 과거에도 있었는데 이게 의화단 운동의 혼란기를 거치면서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다가 이 신정 시기에 제대로 신군이 이제 편성돼서 군대 개혁으로 이제 전개가 되게 되는 겁니다.
당시 큰 군대를 갖고 있었던 게 위안스카이예요. 위안스카이가 북양군을 갖고 있었는데 이 북양군은 양무운동으로 형성된 키워낸 군대였어요. 근데 이 양무운동은 청일전쟁의 패배로 그냥 실패 판정을 받았죠. 아무튼 그래도 거기에 남아있던 이 북양군을 위안스카이가 이어받아서 이끌고 있었는데 이게 신군의 어떤 샘플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북양군을 샘플로 신군으로 이렇게 개혁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신군 편성하고 군대 개혁하는 과정에서 위안스카이의 군대가 굉장히 강력해지고 청나라의 주도적인 그런 군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광서신정 때 만들어진 이 신군이라는 그 군대 이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신군이 나중에 신해혁명 때 결국 청나라에 등 돌리고 청나라의 비수를 꽂는 그런 군대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자, 군대 얘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산업개혁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도 진흥시키고 개혁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서신정 시기에 상공업 육성, 제철산업, 광산산업 이런 것들을 막 육성하기 위한 상공업 육성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 상공업 육성 정책은 당시 중국에서 오랫동안 전개되어 왔었던, 오랫동안 중국에 남아 있었던 이 유교적 가치관에는 반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유교 관념 속에서는요, 상공업을 천시하고 농업을 중시하지요. 유교는 농업 중심으로 농업을 중시하는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었고, 이게 중국에서 쭉 오랫동안 전개가 되어 왔는데, 그런데 이 청나라 서태후 보수 세력이 상공업을 육성한다고 한 겁니다. 이래서 상공업을 육성시키기는 하는데, 그런데 많은 불만과 반발을 받게 됩니다. 당시 청나라의 사회 지배층은 신사층입니다. 이 신사층은 지방의 어떤 유지들이죠. 지방 세력들인데, 여기서 신사라는 계층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 신사층은요, 명나라, 청나라 때 사회 지배층들인데, 이 사람들은 지방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방 세력들인데,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전직 관료, 그래서 관직에 있다가 은퇴하고 고향으로, 지방으로 온 사람들이거나, 또는 과거에 합격했으나 관직을 못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과거 시험이 정기적으로 또는 특별 시험으로 이렇게 과거가 종종 치루어지는데, 과거 시험 합격자에 비해 관직 숫자가 계속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과거에 합격하고도 관직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고향에서, 지방에서 나 과거 합격했네 라며 떵떵거리고 사는 겁니다. 또는 과거 응시 자격자들, 당시 명나라, 청나라 때는 학교를 졸업하면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학교 졸업자들도 신사층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을 또 흔히 생원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아무튼 학교에서 뭐 공부했겠습니까? 유교 공부했겠죠. 유교. 명나라 때, 청나라 때는 성리학도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바로 이 성리학을 공부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신사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을 공부해서 학교를 졸업했거나 과거 시험에 합격했으나 현재 관직이 없어서, 또는 전직 관료로서 은퇴해서 고향에 와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신사층들인데, 자, 이 사람들은요, 지방에서 많은 토지를 가지고 농업을 기반으로 지방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유학자, 성리학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청나라가 광서신정으로 상공업을 육성한다고 하며 농업보다는 상공업을 중시하게 되자 이 신사층들이 불만을 품고 반발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신사층들이 당시 신정 시기에는 이 사람들이 완전 보수 세력으로서 반발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무튼 서태후는 상공업을 육성을 해 나가게 됩니다. 제조업도 육성하고 광산도 많이 개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호부은행이라는 것도 설립을 했는데, 이 호부은행은 얼마 후에 대청은행으로 이름을 바꿔서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합니다. 나름 성과 있는 그런 개혁들을 해나가고 있지요. 교육면에서도 개혁을 해나가게 되는데요. 당시 교육제도를 개혁한다는 것은 과거제도 개혁과 연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과거 시험 과목이 성리학이었는데, 자, 성리학 유교 공부해가지고 사람들이 과거 시험 봐서 합격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성리학 유교 교육을 하는 게 또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제도 개혁과 과거제도 개혁은 연결이 되는 거였습니다. 특히 명나라 이후에 과거 시험 보는 사람들은요, 학교 졸업자로 자격을 이렇게 정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교육 개혁은 과거 개혁에 연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 개혁을 하게 되는데, 자, 이 과거 제도를 개혁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당시 청나라가 서양과 교류를 많이 활발하게 하게 되면서 성리학이 한계가 있고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당시 관료를 뽑는 과거 시험이 다 유교 시험, 성리학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 근현대사로 들어오면서 성리학, 유교보다는 다른 그 실용적인 그러한 지식이 더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과거 시험에 경제, 정치 내용을 시험 보는 그러한 내용으로 처음에 개편을 했는데, 이렇게 개편을 하다가 당시 서태후 또 보수 세력은 이 과거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예 과거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광서신정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이어왔던 중국의 과거 제도가 광서신정 때 없어집니다. 광서신정으로 폐지가 되고, 관료는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발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학교 제도를 뭐 소학당, 중학당, 대학당 제도로 바꾸게 되고요. 이렇게 학교를 체계적으로 졸업한 사람들 중에 전공을 정해놓고 국가가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개혁을 전개해 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다지 효과적이고 성공적이지는 않았었습니다. 자, 아무튼 다방면으로 개혁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보십시오. 개혁에는요, 여러 가지 필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 문제입니다. 돈. 군대를 키우고 개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상공업 육성해야 되고, 전부 다 돈 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당시 청나라 재정 상황이 어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엄청난 배상금들 때문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재정 문제 때문에 청나라 이 개혁이 힘듭니다. 자, 그럼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더 걷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각 지방, 성에 이 분담금을 강요를 합니다. 자, 여기서 성이라는 것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또 혹시 뭐 착각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중국에서 성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에서 뭐 남한산성, 수원, 화성 이런 개념이 아니라 중국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성이라는 것은 행정구역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전라도, 경상도 같은 이 도의 개념. 그래서 성이라는 그 행정구역에다가 이렇게 재정 분담을 시켜요. 그런데요, 이 각 성들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돈 더 내놓으라고 분담금을 이제 정하잖아요. 그러면 힘들어도 막 세금 더 걷어서 이제 중앙정부에 바쳐야 되는데, 몇몇 성들은 여기에 반발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이 지정해준 분담금을 다 이행하지 않고, 우리는 그 얼마 이상은 못 냅니다. 그래서 다 내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낼 수 있는 만큼만 내고 안 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놓고 중앙정부의 말을 잘 안 듣는 각 성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 각 성이 이제 말을 안 듣는 성이 생겼을 경우 중앙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그걸 이해하고 양해해 줬습니다. 그래? 너네는 그거밖에 안 돼? 그래? 그럼 너네는 그만큼만 내. 더 내지 마. 이렇게 양해를 해 줬어요. 이러다 보니 제대로 낸 다른 성들이 불만이 생기겠죠. 그래서 중앙정부가 애매하게 움직인 바람에 불만이 생기는 성들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부가 통제력도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애매한 모습을 보이니까 지방 각 성에서 반발이 생겼던 것이죠. 자, 각 성들 중에서 불만 갖고 반발하는 애들이 생기자 중앙정부가 그래, 이제 얄짤없어 다 내! 라며 강제적으로 강압적인 태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지방은 더 불만을 갖게 되겠죠. 자, 불만이 생긴 각성에서는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요, 입헌 정치하자, 의회 설립하자 라며 입헌 운동을 전개하는 그러한 지방 세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의 갈등이 생기게 되면서 지방에서는 헌법을 세워서 헌법으로 중앙정부의 힘을 제한하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겠다라며 입헌 운동을 전개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입헌 운동은요, 중국에서만 시작된 건 아니었습니다.
일본에서 중국의 입헌운동이 미리 전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누가 있었냐면 캉유웨이와 량치차오가 있었습니다. 자, 캉유웨이, 량치차오, 우리가 전에 변법자강운동에서 배웠던 인물들인데 이 인물들이 변법자강운동 실패할 때 일본으로 망명 갔잖아요. 일본으로 망명 가서 일본에서 중국의 입헌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서양식 입헌군주제 하자 이거예요. 서양에서 서양식 입헌군주제라는 것은 헌법을 세워서 헌법으로 군주권을 제한하는 그러한 제도가 서양식 입헌군주제인데 중국도 헌법 만들고 의회 세우자 이런 운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또 이 캉유웨이와 량치차오는요. 이러한 그 헌법으로 서태후 정권을 무력화시키고 광서제에게 다시 좀 힘을 실어주자. 그래서 광서제를 지지하는 그러한 운동도 함께 전개를 했어요. 그래서 입헌군주제는 말 그대로 군주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 군주가 광서제죠. 그리고 정치제도를 제대로 헌법으로 확립해 나가자. 이것이 바로 입헌군주제였는데 이게 일본에서 캉유웨이, 량치차오에 의해 시작이 됐고 중국에서도 각 지방에서 입헌운동이 전개가 된 겁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당시는요, 입헌운동뿐만 아니라 공화정 운동도 전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에 누구도 있었냐면 순원도 있었습니다. 자, 순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또 한참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아무튼 당시 순원은 공화정을 추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공화정은 군주가 없는 정치를 말하는 것이죠. 이거를 추진하는 것이 순원이었는데 그래서 당시 입헌 정치를 추구하는 입헌군주제를 추구하는 입헌파와 공화정을 추구하는 공화파의 또 경쟁도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입헌파가 숫자가 조금 더 많았던 거예요. 중국 관내에서도 입헌운동이 전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중국 각지에서 단체들도 만들어지고 청나라 정부에다가 막 상소문 올리면서 헌법 만들어달라, 의회 만들어달라 이런 것들이 막 주장이 됐었죠. 당시 서태후 정권은 이것을 처음에는 탄압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요구가 거셌거든요. 그래서 1906년에 서태후 정권이 그래 우리 헌법 만들게 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또 지지부진합니다. 2년이 지나요. 그 2년 동안 또 헌법 만들어 달라는 그런 단체들의 요구가 거세게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1908년 8월 27일에 흠정헌법대강이라는 게 발표가 되는데 아니 흠정 헌법이면 헌법이지 왜 뒤에 대강이 붙었을까요? 자, 이 대강이란 말은 큰 줄기라는 뜻인데 헌법의 큰 줄기를 발표한 겁니다. 완성된 헌법이 아니라 큰 줄기를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입헌군주제를 확립하기 전에 예비 헌법 단계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흠정헌법 대강에는 뭐 구체적인 통치 구조나 통치 제도 이런 내용들은 없어요. 그리고 서양식 입헌군주제와는 달리 이 전제 군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흠정헌법 대강을 발표하고 예비 헌법을 만들었으니 이제 진짜 헌법을 만들기 위해 청나라 정부는 예비 입헌 기관이라는 걸 만들어 놔요. 그런데 이 기관을 만들어 놓고 또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니까 또 헌법 만들어 달라고 여러 단체들이 입헌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막 요구를 했겠죠. 이거를 청나라 정부가 묵살하고 탄압을 해요. 이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나냐면은 입헌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아유 그냥 아예 청나라 정부 없어지면 좋겠다. 군주 없는 공화정으로 가자 라며 공화파로 이 사람들이 이동을 해서 공화주의가 힘을 점점 얻어가게 되는 이러한 청나라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제가 이 흠정헌법대강이 1908년 8월 27일에 발표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로부터 약 2달 후인 1908년 11월 14일에 광서제가 37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그 다음 날 11월 15일에 서태후가 72세 나이로 또 사망을 하게 돼요. 자, 이러면서 이제 청나라가 새로운 정치적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이제 뒤에서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일단 이 광서 신정, 이 신정에 대해서 뭐 마무리를 좀 하자면 이 신정은 대성공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사층 등 당시 보수 세력이 개혁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었고 반발을 했어요. 이 신사층들 말씀드렸듯 상공업 육성 정책에도 불만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과거제 폐지하고 학교제도 바꾸는 거에도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성리학 공부한 사람들인데 과거제도 없애고 뭐 학교 다 바꿔버리니까 그러한 전반적인 개혁에 부정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자, 그래서 당시 청나라의 사회 지배층들한테 적극적인 지지를 못 얻는 상황이었고, 한편 이 청나라 정부 입장에선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적극적으로 개혁을 잘 추진해 줄 인재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화단 운동 앞에 이미 개화 세력들을 많이 숙청했어요. 그 다음에 변법자강 운동 시절 정말 개혁을 잘 할 수 있었던 그러한 크앙요웨이, 양치차오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일본으로 망명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광서신정 시기에 제대로 개혁할 인재들이 부족했습니다. 또 하나,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돈 문제가 심각했어요. 재정 문제. 이래서 광서신정은 제대로 성공하긴 힘들었는데 그래도 나름 성과는 있는 그러한 개혁이었다, 이런 평가도 합니다. 당시 상공업이 육성된 것도 맞고, 그 다음에 군대도 신식으로 일정 부분이 많이 개혁된 것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던 그러한 보수 세력의 개혁운동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광서신정 이야기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또 뒷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